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집합건물 해결사 멘토 전언진입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지금 오늘은 여러분들께 꼭 이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간질을 서로 하지 말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우리 집합건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었고, 그 투자를 잘 했어요. 여러분들 상가만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소유자 여러분들 또는 입점주 여러분들이, 그 소유자 여러분들은 그 상가의 자산 가치를 높이게끔 하는 거죠. 그리고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는 관리비가 줄어들면서 관리가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자산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영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소유자나 입점주 여러분들께서 꼭 여러분들 제가 명심해야 될 점은, 서로 이간질을 안 했으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많은 곳에서 이렇게 연락이 오시고 하는 걸 보면 서로 굉장히 있죠. 남 탓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남 탓. 뭐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시행사 탓이다. 또는 관리업체 탓이다. 누구 탓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또 공공연하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는데, 전 그런 거는 여러분들 그렇게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관리단이 조직되어 있는 곳에서는 여러분들 관리위원들하고 관리인도 있을 테고, 입점주 소유자 여러분들이 다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투명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그러고 나서 2년 뒤면은 다른 분들이 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다른 분들이 하시는 게 더 좋죠. 고인물이 있으면은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본인들의 생각이 다 옳은 줄 알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죠. 물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부분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입점주나 소유자분들 중에서 자기 이권만을 위해서 그 관리단에 들어가서 그 모든 자기 호실이라든지 자기 것만 아주 이기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청렴서약서에 좀 더 적도록 해서 있죠. 깨알같이 적어서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민형사상 책임을 다 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투명하게 하면 되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관리단을 조성하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여러분들 애로사항이 많은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누누이 제가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 관리단 조직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지 않으면 이걸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해본 사람만이 알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그 집합건물, 수익형 호텔이라든지 여러분들 상가, 주상복합 같은 경우는 관리단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가 않을 겁니다. 아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 있고 막 이럴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다는, 한 90% 이상일 겁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한 95% 넘어가지 않을까도 생각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거고, 그리고 이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대로 관리단을 구성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조차도 좀 많은 그 어떤 고초를 겪으시죠. 시간적으로도 제약, 물질적으로도 그렇죠. 많고, 이렇게 교통편이라든지 일일이 사람들한테 전화 걸어야 되고 문제점은 있는데, 제가 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연락이 오시고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시, 관리단을 조직하시는 분들한테도 꼭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비방하지 마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소유주 입점주분들한테 어떻게 하면은 자산 가치를 높일 수 있고 효과를 만들게 할 수 있고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금 건물 관리가 되게 할 수 있는 점을 두어서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는 거지. 누구 시행사가 뭐가 어떻다, 저놈들은 뭐가 도둑놈이다, 뭐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냐.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형사처벌을 당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법적인 부분도 잘 모르실 분들은, 또 전략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또 인간적으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꼭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관리단이 조직이 안 되는 상황에서 어떤 한 개인이라든지 한 두세 명 아니면 5명이서 그냥 법적인 소송으로만 그 시행사 쪽에 있는 사람들을 뭐 직무정지 가처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소송을 한다, 민형사상 소송을 했을 때 그 건물이 좋아질 것이다. 이거 천만의 말씀이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과거에도 아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연락 오시는 분들한테도 꼭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도 드리고 있고, 그런데 늘 미리 변호사한테 선임이 되고 난 다음에 변호사가 이렇게 해야 된다 해서 형사소송을 한다, 민사소송을 미리 해가지고, 결국에 지금 진행하는 것도 있고, 진행해서 나중에 돼서 이건 아니다는 분들도 있고, 이게 지금 시간 제일 많은 고생을 했는데도 이게 별 도움이 안 되군요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시지 마시라고 관리단을 조직을 우선적으로 하셔야 된다라고 해도, 변호사한테 미리 선임을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그쪽 방향으로 가시는 분들 지금도 많아요. 지금도 한 6군데, 7군데에서 계속 변호사한테 선임을 해서 좀 진행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좁게 말씀드려도 안 되면 좀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는 거는 제가 눈에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화를 내는 거는 딴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화를 내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해도 저를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웃자겠노. 근데 여러분들, 제가 과거에 여러분들 저를 만나신 분들 있죠?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계속 했는데, 결국에 그렇게 변호사한테 그렇게 하셔가지고, 결국 지금 한 6개월, 7개월, 10개월 정도 진행되고 한 11개월 아니면 좀 1년 이상 질질 끌다가 결국에 소송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얻는 것도 없고, 그 건물에 실질적인 도움되는 것도 전혀 없고, 그런 분들 꽤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제발 여러분들 전략을 제대로 잡아서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에 있는 변호사분들 또는 법조인에 계신 분들은 법리에 맞추어서, 소송에 대한 절차에 맞추어서 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필요하고, 또 세상에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필요할 때는 변호사분들을 찾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실전에서 우리는 투자를 해서 실전에서 이렇게 관리단 조직하고 이렇게 뛰어본 분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아놔야 되는 게, 그거는 여러분들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실전에서의 경험과 경제적인 논리와 법적인 걸 다 이렇게 갖춰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거지. 여러분들께서
좀 그런 그 부분이 여러분들 안타깝다라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런 연락들이 좀 오셨는데 제가 좀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변호사는 선임이 다 됐고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뭐 서울에 이게 유명한 변호사한테 그 맡겼다부터 해서 뭐 어디 또 맡겼다 이래서 자꾸 이러는데 왜 안 될 거를 왜 저렇게 하실까?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반복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여러분들 소송비도 들 뿐더러 시간적으로도 상당히 좀 여러분들 다른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관리단 조직하는데 사람들을 좀 만나서 그런데 좀 초점을 두시면 더 좋은데 너무 이게 법률적으로만 진행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걸 자료를 좀 보시고요. 여러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조언은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좀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 실전 전문가 말하는 겁니다. 저도 막 완전 전문가다 이렇게 말하기는 그래요. 그런데 실전에서 많이 겪어왔고 이곳저곳에서 그래서 많이 겪어왔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부터 해서 또 뭐 재개발 뭐 이런 거 다 제가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아픔과 여러분들 고통을 저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좀 뼈저리게 저는 느껴왔고, 그걸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고,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제대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꼭 있죠. 이렇게, 그 실전에서 경험한 전문가들 이야기 좀 귀담아 좀 들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여러분들 제가 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이렇게 연락을 오시고 이렇게 전화를 받을 때마다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만 막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런 상황들이 비슷한 상황들이 얼마나 비슷비슷하겠습니까? 거의 똑같은 상황이고 다 아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한테만 특수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굉장히 충격적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도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처하시다 보니까 그 최후에는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개인에게 뿐만 아니고 건물 전체에 실익이 되지 않는 공동체에 실익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은 여러분들이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항 수익형 호텔은 더 큰 문제점이 많은데 대부분의 수익형 호텔 여러분 방송국이 내는데 보면 초점을 잘못 잡아가는 부분이 있다. 그거는 방송국의 문제도 아니고요. 방송국은 그렇게 보도를 해준 것에도 고맙죠.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초점을 잘못 잡아가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초점을. 어느 쪽으로 초점을 방향을 잡아서 먼저 진행을 해서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로 또 뭘 해야 되고 그 다음 단계를 뭘 해 이런 것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수익형 호텔 같은 경우는 그 계약서만 거기에만 이렇게 세뇌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못 잡고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법적인 소송으로 가게 됐을 때 전부 다가 여러분 패소하거든요.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전혀 아니신데도 지금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제가 그래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십시일반 도로 모아가지고 왜 소송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더라는 겁니다. 변호사한테 왜 그렇게 소송을 하는지. 그게 내 실익이 될까? 실익이 전혀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조차도 수익형. 제가 수익형 호텔도 한두 군데가 아닌데 제가 계속 그런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수익형 호텔이 특수한 상황이다 생각되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 그래 또 이런 변호사 저런 분들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희망사항을 거는데 그쪽에 초점을 두시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초점을 두시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서는 구체적인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수익형 호텔에서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시행사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시행사분들도 다 잘못된 건 아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시행을 하시는, 특히 수익형 호텔의 시행사이신 분들은 있죠. 분양만 하시라는, 분양만 제대로 하시고, 분양 제대로만 하시고요. 운영사를 지정하는 부분조차도 반드시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그리고 공개 입찰을 해서 그 소유주분들에게 투표권을 줘서 있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걸 못 하겠죠. 시행사 여러분들은 이권이 있으니까. 그게 문제인데, 그러니까 시행사 여러분들도 앞으로 삶을 살아가실 때 왜 그렇게 자기 이권을 위해서만 그렇게 살아가실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럼 서로 좋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괜히 말이야, 여러분들 이권만을 위해서 살면 그 소유자 분들을 있죠. 여러분들에게 볼 때 도둑놈이다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제대로 여러분들이 하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소유자분들께서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거죠. 왜? 공개 입찰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 소유자분들한테 모든 권한을 다 돌려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갈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는 지금 시대다, 앞으로 시대는 더 맞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방향을 시행사 여러분들께서도 나름대로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그 터 닦아 나가면서 그걸 한 거는 충분히 여러분들도 대단한 분들이라 생각하는데, 그 다음 단계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그 분양하는 것까지만 영역이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다음 단계는 소유주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왜냐면 소유주분들이 수분양을 받은 소유주분들이 그 주인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권한과 책임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서로가 좀 그런 부분이 좀 깔끔하게 좀 들어가야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드리겠으니까 여러분들 제발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들이 한 가족이죠. 모두 이 건물에서는, 집합 건물에서는 우리 가족인데, 서로 뭘 하면 안 된다? 이간질을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어떤 상황입니까? 정치판입니까? 정치판이 아니다. 그럼 뭡니까? 우리 투자 목적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서로 격려를 해주고, 또 공정하고 투명하고 관리 효율화되도록, 효과 있게, 이렇게 하는 거고, 관리인가 관리면은 봉사직이니까 더욱더 여러분들 더 낮은 자세로 임해야 되지, 누구를 소유자분들, 입점주분들한테 뭐가 비방을 하니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또 문자로 뿌려 샀고, 몇몇 호실에는 뭐가 문제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해가 막 비방을 해 샀고 말이야. 이러면, 그러면 비방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돼? 그 사람들도 그 팔을 만들어서 또 그 사람들도 또 비방을 하고 이러면 엉망이 되잖아. 그러면 도찐개찐이 된다고. 둘 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 건물이 망하는 지름길, 건물이 지금 문제가 생긴다는 건, 그건 무슨 짓거리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서로가. 하지 말고, 또 거꾸로 소유자와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도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용 부분을 무단 훼손한다든지 일어나고 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관리 직원분들께서 공용 부분이 무단 훼손이나 무단 점유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됐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분들이 직원이잖아요. 그래서 몇 번 말씀을 드렸겠죠. 투명하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좋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네가 뭔데 직원인 주제에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싸우게 되고,
이래 되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이기적인 거거든요. 소유자나 입점주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가 여러분들 말이야. 거의 갑질이잖아요. 그런 게 갑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직원들에 대해서는 잘못된 업무 처리에서 잘못된 부분은 몇 번 이야기해도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엄격하게 말씀드리고, 잘못된 부분에 엄격하게 말해야 되죠. 고치지 않으면. 특히 관리인가 관리위원인데 되게 뭐라 해라고 하셨죠. 갑질하는 게 아니고요. 그 업무 처리 능력에서 잘못된 부분, 그래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은 관리 업체라든지 직원들을 교체시키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갑질 이게 아니고, 그리고 그 직원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복리후생 부분은 상당히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가지고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야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할 거니까.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이게 입점주 소유자 여러분, 특히 입점주 분들이 지금 코로나 사태니까 돈도 못 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럴수록 더욱더 여러분 서비스 정신을 가지고 항상 인사를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건물에 어떤 관리 부분에 어떤 뭐 누수가 생겼는지 보고 청소도 깨끗하게 하시고, 항상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가 보나 안 보나 그렇게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간질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본연의 자세로 우리는 어떤 정치판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자, 빨간색을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 파란색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 노란색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 녹색 좋아하는 사람들 모여. 이렇게가 분파를 만드는 조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관리단이라고 하는 부분. 관리단은 소유주분들의 단체, 그리고 입점주분들이 모여 또 단체가 이렇게 지금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꼭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항상 제가 이게 말씀을 드리죠. 항상. 비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남을. 굳이 왜 비방을 합니까? 이간질도 시키지 말고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방을 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 천벌받을 짓을 했죠. 여러분들. 혓바닥이 있죠. 혓바닥.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전혀 A라는 사람이 요 B라는 사람한테 만난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B라는 사람이 어떤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어떤 C라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A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 C라는 사람을 비방을 하면서 뭘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삼자 대면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서로 오해를 하고 이간질 시키고, 그러니까 이간질 시키는, 가운데서 이간질 시키는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이간질 시키겠습니까? 이간질 왜 시킬까요, 여러분들? 자기 이권, 공동체 신경 안 쓰고 자기 이권, 아니면 자기의 뭐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이권을 공동체를 파멸로 가는 지름길, 그러면 분파가 생겨버리고 막 난리법석지잖아요. 그게 여러분들 정치를 보시면 그 꼬라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는 좀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서로 비방하고 이런 거는 있죠. 여러분들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혀치를 가지고 남을 비방하고 안 한 것을 했다고 해서 뭐 별짓도 않은 인간들 치고 있죠. 반드시 그 사람 천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모든 자식이든 본인이든 반드시 있죠.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공보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혀치것을 갖다가 특히 혓바닥 말하는 거 이거 자체를 여러분들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을 비방하지 마시고요. 아는 것을 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허위사실을.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거는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예, 그런 부분이 여러분들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아시고 요지사항은 뭔지 알 겁니다. 여러분들 집합 건물을 진정으로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만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만약에 피해를 많이 받았다. 본인 호실에 피해를 받은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 호실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피해받은 부분에도 어떤 절차를 거쳐가 해야 되는 거 이렇게 간단하게 절차에 맞춰서 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딱딱 하면 되는 거를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것저것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해서 이런 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집합 건물에서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어떤 사람이 여드름이 조금 모질한다. 집합 건물의 소유자분들 중에서는 입주민분들 중에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아까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도 있다고 했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냥 가까이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가까이 안 하고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냥 어떻게 가까이 안 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들이 계속 와서 그러면 몇 분 있다가 이제 오지 마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안 만나면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렇게 하시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주 여러분들께서는 공용 부분을 무단회수는 안 되고 입점주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우리 관리인과 우리 관리위원회에서는 항상 봉사적이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어떻게 하면은 건물이 자산가치 높아지면서 항상 저희는 우리가 회사가 아니랬죠. 늘 그런 자세, 회사가 아니죠. 매출을 많이 내고 이런 영업이익을 이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면서 비용을 주는데 관리비가 줄어들게 하면서 얼마든지 건물 관리 효율화가 되게끔 얼마든지 할 수 있댔죠.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시고 그리고 입점주 소유자 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서 항상 여러분들께서 2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시는 바를 최선을 다하시고 2년 뒤에는 다른 분들 하게 하시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넘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더라도 관리인과 관리위원을 하더라도 늘 청렴사학에서 좀 더 엄격하게 해서 관리인과 관리위원들이 공용 부분 무단해서 또 리베이트를 받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민형사학상 책을 반드시 받도록 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한 5배 이상을 좀 물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서로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시면은 이 집합 건물이 많이 좋아질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꼭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두서없이 오늘 이야기했는데 그 두서없는 말 속에서 여러분들 그 뼈저리다 이보다 제가 한숨을 쉬는 이유를 알겠습니까? 너무나도 똑같은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제발 여러분들 조금만 더 알아보시고 변호사 함부로 여러분들 제가 변호사 이런 부분이 문제가 아니다는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좀 더 알아보고 소송을 하셔야 돼. 여러분들 모르는 상황에서 변호사분들은 대리인이시라니까요. 대리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부로 소송을 해서는 안 된다. 감정으로 가지고. 그럼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집합건물 여기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하여튼 코로나가 이제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도 좀 나오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좀 기다리시면 앞으로 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우리 집합건물 소유자 입점주 여러분 한 가족 그리고 우리 관리 직원분들 참 열심히 하시는 거 잘 해주시고 그렇게 꼭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